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누설 41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요? 황갑선님이 글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JB, 우리 모털도사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 말미에 한숨을 쉬던데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숨 자주 쉽니다. 저희도 대화 나누다가 네. 우리 모털도사 한숨 쉴 때가 많아가지고 제 고질병인데요. 한숨 쉬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네. 그 제 선친한테도 맨날 욕먹었어요. 젊은 놈이 한숨 쉰다고. 제작진들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뭐 그런 계속 얘기, 한숨을 쉬어서. 그런 얘기까지. 근데 저는 알죠. 약간은 좀 습관인 거죠. 제가 아마 자가진단을 해보면 네. 제가 옛날에 엄청 꼴초였거든요. 아, 담배. 하루에 3갑씩인가 폈으니까 엄청 꼴초였는데 아마 그때 그 여파 때문에 이게 이제 버릇이 돼버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배 이런 어떤 그런 거. 근데 예. 그것도 있지만 이제 또 이제 계속 어떤 공기 들이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그 오해를 많이 사는데 네. 고쳐지지가 않네. 아. 왜냐면 이게 그 부지불식간에 넣어도 보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현님께서 오늘 천기누설 주제 윤석열 사태일까요? 오세훈, 안철수 누가 서울시장 후보 되나일까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윤석열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로 가겠습니다. 어제 뭐 이제 사의 표명했고 청와대가 수리를 했으니까 네. 수용을 했으니까 사퇴라고 그냥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송별사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오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에 우리는 또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천기누설에서는. 청기누설은 이제 두 가지 기본 정신,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구름과 삐딱선. 삐딱선과 구름.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삐딱선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남들이 안 짚는 문제를 짚겠습니다. 자, 남들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담돼. 그래서 그냥 묻어가야 되는데. 묻어가면 편한데. 그러게. 아무튼 그래서 자, 오늘은 네. 기본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좋습니다. 윤석열 사태 관련해서 기본 문제라는 걸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윤석열의 사퇴 명분은 과연 정당한가? 음흠.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아직 수리가 안 됐죠. 아직은 그냥 총장이라고 그렇게 전 안 네. 붙일게. 총장요. 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보고 뭐 여기 이제 다 미추측 언론이 보도하던데 윤석열 총장은 정말로 돌격 모드로 사퇴를 한 거냐? 돌격 모드로 사퇴한 거냐? 이 점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다들 해석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아하. 여기서 이제 그 어쩌면 윤석열 총장은 벌튀일 수도 있다. 잠깐만요. 네. 벌튀? 먹튀가 아니라 벌튀. 목튀 먹고 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벌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벌튀? 이제 벌을 피해서 튀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 하나 지어냈습니다. 네. 벌튀다. 윤석열은 벌튀였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아니야. 그 김종민 말고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분. 김종민 네. 변호사 이분이 이제 그 정권과 검찰 내지 민주당과 검찰이 각을 세울 때 네. 이제 자주 등장해서 정권과 당을 아주 강도롭게 비판했던 약간 그 검찰 주인공.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변호사예요. 검찰 네. 입장에서 정권을 비판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김종민 변호사가 어제 이제 그 사의 표명 직후에 글을 올려서 네.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정치검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의외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다른 김종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나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김종민 변호사가 비판을 이렇게 세게 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이 시작을 해보시죠.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 자, 네. 자,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은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냐. 정권 네. 관련 수사. 네네. 그거 어떻게 할 거요? 당신 그만두면. 아하. 그다음에 수사청 설치 문제도 검찰의 뜻을 모아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을 해준다. 그냥 그만두면 어떡할 거야. 이런 그러면 얘기거든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서 정권에 일조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는 뭐예요? 수사청 문제에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사퇴하는 건 결과적으로 정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음흠. 이런 그러니까 문제의식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네. 일을 잔뜩 버려놓고 잔뜩 풀어놓고 내지 일이 잔뜩 버려져 있는데 버려져 있는데 왜 혼자 튀냐. 그래서 버려져 있는데 튄다. 벌티.
그렇지. 말 재밌다. 오케이. 예. 말 재밌네요. 벌티. 납득되는 거. 벌티. 벌티. 예. 네. 땡벌도 아니고. 벌티. 네. 네. 자, 이 김종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서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은 중간에 사퇴하냐? 음흠. 왜 벌티하냐? 네. 자, 이제 이거에 대해 이제 이제 탐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면 네. 벌티라고 하는 제가 이름 붙인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야.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뭐죠? 자, 그걸 살피기 위해서는 네. 한 사람을 소환을 해야 돼. 그래서 된다. 이 사람 스토리에다가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대입을 하면 얘기가 좀 재밌게 풀어질 것 같은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명박 정권 말기에 검찰총장을 했던 나오네요. 한상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저분 기억하죠? 알지요. 근데 저 사람 한상대 총장을 소환한다. 왜 이 사람을 소환하는 거죠? 왜? 자, 이 사람을 소환해서 네.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입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기 두 때문에. 가지. 네. 자, 한상대 총장이 불명예퇴진한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때 아마 이른바 검란이죠. 그렇죠. 검란이 벌어져서 한상대 총장이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맞아. 중간에 퇴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깐 복기를 네. 해드리면 한상대 당시 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이런 네.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서 특수통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뒤에 있죠. 저 최재경 당시 대검 그렇죠. 부장입니다. 예. 네. 한상대 총장의 개인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했고 한상대 총장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옷을 벗었어요. 맞습니다. 이때 들고 일어났던 특수통 검사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1부장이었어요. 예. 자, 이때 특수부 검사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였냐면 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면 거악을 척결할 수 없다. 진짜 거항 얘기는 이때부터 나왔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 거항 얘기 갖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하면 거악은 누가 잡냐? 예. 이 얘기했잖아요. 아하. 자, 그럼 거악 척결론이라고 지금 론자 내가 붙여줄게. 이름 민심 좋게. 거악 척결론. 네. 그러면 이거와 그저께 윤석열 총장이 대구에 가서 했던 부패 완판론. 네. 부패 완판론. 검수완박이면 부패 완판이다. 완판이다. 뭐 사자성어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네. 정말 뭔가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 들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한상대 당시 총장은 무작정 중수부를 없애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중수부를 없애는 대신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맞습니다. 내용.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 대체 기구로. 그때 그 보도 뒤져보면 다 나와요. 네. 근데 이 본부도 검찰 내에 설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최재경 부장을 정점으로 하는 특수부 라인은 거악 척결론을 명분 삼아서 들고 일어났어. 네. 들고 일어나서 자신의 수장을 쳐낸 거잖아. 본인이 중수부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최재경이. 예. 예. 그래서 한번 되살펴 봅시다. 네. 중수부를 없애는 대신에 뭔가 부패범죄 범죄 특수본을 신설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아마도 제가 볼 때 타협책이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때 원했던 검찰 개혁 중에 이 중수부로 가서는 큰일 나니까 그래도 뭔가는 있어야 된다면 이게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지. 타협책 정도? 그렇지. 네. 근데 당시 특수부 라인은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 기득권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아마도. 그렇게 예. 봐야 예.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예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 심중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윤석열 총장을 두고 검찰주의자 다들 이렇게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말 맞는데 내가 볼 땐 더 좁힐 수도 있어. 네. 어떻게 검찰주의자에서 더 범위를 좁히면 특수부 우선론자다. 엘리트주의자다. 특수부 우선주의자. 검찰 내 엘리트주의자다.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바탕에 깔고 네. 자,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한번 복귀하면 네.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특수부 우선주의자 뭐 그것도 공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잘 보시죠. 있다. 그러니까 부패범죄 특수본도 못 받아. 못 받았다. 못 받아. 이것도 검찰 안에 설치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보기에 따라서 이건 간판만 바꾸는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이거 못 받아. 바뀌는 건데. 죽어도 대검 중수부 유지해야 돼. 예.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예. 자, 현 정권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공수처 받았어요. 받았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죽어도 못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못 받겠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이나 자기 입장에 분명히 양보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왜 그걸 양보를 했을까? 한상대 시절에 부패범죄 특수본도 못 받겠다고 했는데 아하. 이걸 왜 받았을까? 그 난리 쳤던 검사가 왜 검경수사권 또 공수처를 받아들였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본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조금 맞지 않네 말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하. 사수를 왜 지키기 위해서 양보한 것. 그러니까 쉽게 하면 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내주는 식의 접근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내주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지켜야 되겠다. 그렇지. 왜냐하면 한상대 총장 시절의 환경과 예. 지금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안 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켜는 게 뭐냐면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유지였던 거지. 6대 범죄 수사권 유지. 그래서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거 받아냈던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바로 이거. 이 6대 범죄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누가 수사를 해왔냐면 특수부 수사 영역이에요. 사실은 내사 사건 조사하고 특수부 뭐 경제라든지 선거 범죄 대부분 다 특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공안부나 특수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반부패부에서 하는 거. 예.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반부패 수사 역량 축소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 이 말을 바꿔보잖아요. 특수부 기득권의 축소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그 뭐 이해가 되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또 얘기가 저는 또 떠오르거든요. 반부패 수사청 또 금융범죄수사청 이런 거 신설은 본인은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중앙범죄수사청은 안 되지만 그건 된다라는 뉘앙스였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뷰 뭐 본인은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인터뷰 아니라는 주장하니까 하니까. 아무튼 중앙일보 인터뷰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반문을 해봅시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은 안 되고 반부패 수사청은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네. 수사청은 그냥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권만 갖고 반부패 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거죠. 그렇죠.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지면 안 되고 수사 기소권을 다 가져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문이 들어가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려면 그 청에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검사. 검사가 일을 하죠. 예. 바로 검사죠. 아. 이 점을 보면 반부패 수사청은 특수부의 형태 변환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부패 수사청 특수부의 형태 변화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네. 어찌 보면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10년 전 부패범죄 특수부는 안 받고 네. 반부패 수사청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하. 기득권 유지라고 하는 특수부의 어떤 그 고유한 수사 영역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건 궁극의 목표는 유지를 하는데 네. 그 목표의 실현 방법은 역학관계에 따라서 정치 환경에 따라서 조절해 왔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불리하니까 한 발 더 물러선 거고 그러니까 외양만 공세지 물러선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저도 뭐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네. 특수검사들 많이 알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상대 전 총장을 소환하면서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두 가지라고 네,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자,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나를 얘기해야 제가 이제 그 또 하나의 벌티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그건 뭐냐면 한상대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로는 불명예 퇴진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이었잖아. 부하 검사, 후배 검사들한테 반발이 밀려서 네. 등 떠밀려는 거 퇴장한 거잖아. 그렇죠. 이것처럼 불명예가 어디 있어?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결심하는데 이 잔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벌티,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가담했던 10년 전 검란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상관이고 선배고 나발이고 그냥 없다. 나발이고 이거 없다. 하여튼 우리 특수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는 선후배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수사청 설치가 특수부 라인 입장에서는 기득권의 박탈로 받아들일 거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수사청 설치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막지를 못하면 후배들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튀어야 된다. 그래서 벌티다. 그렇죠. 재밌네. 근데 문제는 말 재밌어요. 예.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과연 막아낼 수 있었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입법
협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 바로 여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JB타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었죠. 예.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지와 사정이 이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벌티네요. 그게 벌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차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그냥 그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면도 안 서고 그렇죠. 후배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되게 그게 높아. 가장 치욕적일 거예요. 후배들이 반발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스타일 구기면서 설령 임기를 다 채운다라도 마지막에 스타일 구기면서 나가. 네. 그럴 바에는 이게 나 때문에 빚어지니까 내가 옷을 벗고 나는 정면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라고 폼 나게 사퇴를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이 진단이 맞다면 윤석열 총장 사퇴는 성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외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되게 도발적인 치받기, 들이받기지만 돌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초장에. 내면적으로 본다면 이건 방어를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니까 돌격이 아니라 도피인 측면이 있다. 도피다. 대충 얘기를 드리니까 정리가 됩니다.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선을 탔는데. 삐딱선이지만 뭐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그 주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첨가를 하겠는데 네. 이건 나중을 위해서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윤석열 총장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검찰 내지 검찰 내 특수부만이 부패 척결에 유능한 전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 네, 좀 그래요.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면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른 사람이 행사하면 부패 못 막는다는 얘기죠. 절대 못 막을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그럴까? 여기서 또 삐딱선을 제가 한번 타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뻑이다. 오늘 말 많이 자뻑을 만들어낸 말은 아니네요. 자뻑, 스스로 그렇죠. 뻑에 빠져 있다. 그렇죠. 예, 뻑이 가 있다. 그런 이유가 뭘죠? 자, 한번 그러면 예. 10년 전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갈게요.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거셀 때 나왔던 통계 수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검란이 있기 직전이었던 네. 2012년 10월 검란이 아마 11월인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있었어요. 10월에 이제 그 국정감사 시즌이잖아. 이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제출된 자료예요. 네. 이 그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이전 5년 동안에 대검 중수부 담당 사건의 무죄 선고율을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율보다 무려 26배가 높았어. 그렇겠죠. 그때 대검 중수부가 기소해서 무죄, 그러니까 1심에서 그 무죄가 나왔던 비율이 9.6%였어요. 열에 한 건. 근데 일반 사건 무죄율은 0.36%예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 형사건 무죄 받은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약과야. 아하. 2011년 한 해만 놓고 네. 2심 가서 나왔던 무죄율을 놓고 보면 네. 대검 중수부가 기소를 했는데 2심 가서 무죄 선고 나온 비율이 무려 16.5%. 3심 대법원 가서 무죄 선고가 나온 비율이 24.1%. 그 정도나 됩니까? 24점.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4건 가운데 한 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무죄로 확정됐다. 아유, 야. 그러니까 이게 검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반부패 수사 역량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참작할 요소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악 사건이라고 한다면 거악들은 방어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관도 쓸 거고 예. 그잖아. 예. 또 어떤 뭐냐면 그만큼 입증하기 어렵겠지. 네. 지능 범죄일 거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건에서 뭐 자백한 사건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뭐 이런 거고 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는 건 약간의 무리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이런 사정을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해도 최종심에서의 무죄율이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24.1%면 이건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자, 예. 과연 이런 수치 앞에서 권력형 부패 범죄, 지능형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검찰이 최고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면 부패 완판이다.
이런 말을 그렇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이가. 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2012년까지만 얘기를 하셔서 2011년 그 뒤에 수치 같은 거는 지금 알 길이 없어. 왜냐하면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대검 중수부는 없어졌고. 폐지됐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수부 기소가 없어. 네. 그러니까 통계 추이를 살필 여지가 없어. 아하. 하여튼 또 근데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또 특수수사는 특수 출신 검사들이 변호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렇죠. 내사 단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갔던 거는 기소를 해가지고 대구까지 갔는데 4분의 1이 무죄다. 그 이전에 묻혀지는 사건도 꽤 있거든요. 그건 아예 통계 잡히지도 않죠. 아예. 잡히지도 않는. 뭐 하여튼 뭐 그거 우리 모털도사 말씀 전 이해합니다. 저도 그 법 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경찰이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말한 것처럼 나머지 기관이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공수처가 더 잘할 거다. 또 이것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100% 맞아요. 네. 하지만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음흠. 지금까지 경찰은 거학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경찰은 죄송하지만 이른바 잡범. 죄송해요. 생활사범. 일반 형사 사건만 했었어요 이제껏.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경찰에게 검찰하고 똑같이 거학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주고 그럼 니네가 잘하나 우리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한번 겨뤄보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하. 경찰은 우리보다 못해요라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기 비교 때문에. 대상이 안 돼. 맞네요. 자, 바로 이 점이. 예. 근데 바로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트릭이 나오는 거예요. 트릭이 있다고요? 뭐냐면 예. 나 혼자 시험을 봐. 나 혼자 유일하게 나 혼자 시험 보면 나는 무조건 1등이야. 응시자가 한 명이니까. 그지? 내 성적이 50점이든 60점이든 나는 무조건 1등이야. 지금 논리는 이거야.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까지 검찰이 반부패 수사를 했는데 검찰로부터 그러면 그 수사권 뺐으면 도대체 부패 범죄 어쩌란 말이냐. 예.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독점해 왔어요라는 얘기에 또 다른 표현일 뿐이야. 그 얘기는. 그잖아. 그 생각을 좀 못했네요. 혼자 시험 봤을 때까지. 그러니까 반부패 수사를 독점한 네. 검찰 내에서 특수부겠죠. 네.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수사하지 않으면 부패 완판이 된다는 주장을 반박할 실증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의 부분이고 과거에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그 절묘한 언술인데 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극을 해서 예. 기득권 유지의 논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재밌네요. 가지 않는 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극하다. 그러니까. 오호. 그러니까 언술은 되게 현란한데 네. 사실 별거 아닌 거야. 이거 뭔 얘기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그 얘기야. 이 얘기는. 국관이 명관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짚어보니까 결국 그 얘기잖아. 그러네요.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딱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네. 지금으로선 구관이 진짜 명관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판단할 실증은 그 조금 아까 얘기한 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수치가 참 처참하다. 대검 중수부 무죄 선고율 있잖아.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부패 완판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도 마저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이 얘기까지는 왜 하시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고 사퇴 후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할 거다. 다들 오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튼 정계 진출을 하든 안 하든 네.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입부터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여론전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청 설치 입법 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음껏 이제 입을 놀릴 수 있는 자유는 이제 확보가 된 거잖아요. 이제 뭐 방송도 나올 거고 이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책임에서도 면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총장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총장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왜 못 막았냐는 얘기는 더 이상 성립이 안 돼. 네. 그래서 뭐냐면 말포탄을 계속 쏴. 아하. 말포탄을 계속 쏘면 자신의 어떤 선명성, 후배들을 어떤 것도 세우는 면은 최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움직인다면 제일 먼저 움직일 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포탄은 당연히 검수완박 부패 완판이 될 이 거예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뭐 그러니까 조금씩 달리할 수 그러면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 이야기를 막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끄덕거릴 게 아니라 저 말이 정말 맞는 거야? 아니 최소한 검증을 하면서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먼저. 우리 털도사님은 뭐 성견지명했어요. JB타임에서 사퇴
어제를 딱 예측도 하시더만. 그건 예측하기 아니라 보도 나왔다고 제가 전해드린 뭐 거고. 어쨌든 네. 우리는 예측이라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측도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윤석열 총장의 행보까지 또 그것도 이런 측면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검찰 안에서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얼마나 괴롭혔으면 우리 총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저는 뭐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두 있다는 부류를 다 대충 봤을 때는 후자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래놓고 나가면 어떡할 건데라는. 그러면 아니 우리 그럼 있어요. 남은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뭐 어쩌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벌티라니까. 벌떼처럼 일어날라 했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벌티라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결심이고 뭐 대단한 지금 뭐냐면 돌격이고 이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네. 정반대의 측면이 없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삐딱선의 정신에 입각해서. 네. 네. 아유, 오늘 많은 분들이 글들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승용님은 윤석열은 정치 검사가 분명하다. 뭐 이렇게. 어제도 제가 JB 타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치력은 탁월하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아마 대구부터 다 좀 준비됐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구 방문하기 이틀 전인가 딱 3일 전인가 네.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딱 치다. 그때부터입니다. 예.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아유. 누구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대구 사이까지는 딱딱딱 진행되는 네. 그리고 1년 남았다라는 거 이런 해석도 있던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경원곽림 윤 총장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간 거지. 제대로 읽어.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어차피 현재 국면에서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는 없고 자기는 혼자 살려고 도망갔음. 근데 밑에 있는 똘마니들은 죄송해요. 왜 우리 이런 글들이 나와서 밑에 있는 부하 검사들은 당한 걸 모름. 정확하게 오늘 우리 모털도사 얘기를 조금 아주 생경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죠. 봐요. 자, 이래서 이 단계에서 뜨거 해가지고 그러면 한 발 빼면서 속도 조절이 맞는 거냐 아니면 쇳불은 당김해가 맞는 거냐.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우리 촌철님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중요하겠죠.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입법 스케줄상으로는 그 중대범죄수사청 등등 법안은 쭉쭉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사표하고 맞물려가지고 약간 늦추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연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 다 어질러 놓고 나가버림 짜증나죠. 남은 청소는 누가 다 하나요?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아요. 네. 이 말도 제가 왜냐하면 제 친구들 하면 안 하게 제 지인 검사들을 이런 얘기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다가 뭐 다시 특수나 반부패보다는 거의 90%의 검사들이 일반 형사 검사거든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자꾸 자신들의 직업이나 직책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모사되는 게 네. 사실은 싫지요. 더더구나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양과 내면을 좀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을 계속 하게 맞습니다. 돼요. 네. 아유, 뭐 많은 호밀바님이 뉴스 평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준의 JB타임. 이건 청기누설이에요. JB타임도 높지만 청기누설은 조금 더 높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네. 이게 우리 더마카하고 이게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진다. 나중에 한번 경쟁 의식이 좀 있으면 제가 더마카하고는 얼수무당하고 더마카 다 그러니까 모셔놓고 3인 방송이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밀당해봐. 나는 즐기. 왜냐하면 요즘 내가 더마카한테 하도 당하거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화살바지를 이제 우리 얼수무당으로 바꾸고 나는 그러니까 중재자의 모드로 즐기는 어때요? 더마카 한판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한 판? 그때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제가 저도. 예. 네. 데뷔하고 있는 거야? 네. 데뷔해야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건데요.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네. 예. 자, 중앙지검장도 가하고 그냥 특수부 칼잡이로 두었어야 하는데 인사 참사 이후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뭐 이승용님께서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기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짧게 이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다뤄봤는데 모든 거 얘기하면 안 하는만 못하고 우리는 딱 그 시점에서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될 이제 것 뭐 같습니다. 이제 차근히 이제 하나둘 이제 좀 짚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요 점만 기본 문제만 좀 한번 짚어봤다. 이렇게 좀 가름을 하도록 하시죠. 특히 마지막에 그 특수수사 역량 부분은 아주 우리 모털도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측면을 갖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지금 9,000명이 오셨네요. 조금 한 10분 더 끌어서 10,000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러게. 그럴 때 싹 물러나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우리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다 했어요. 다음 주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뉴스가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한민국에는 퓰리처상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의 퓰리처상을 주로 이제 발품 팔아서 발굴한 거잖아. 그렇죠. 대한민국은 발품 팔 이유가 발품을 팔 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퓰리처상이 안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대한민국의 그 세계적인 추리 작가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알아요? 왜요? 워낙에 일상이 음모론이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그 추리 소설의 역량 아니고서 이게 그 이 국민적 수준에 먹히지가 않는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음모를 다 할 수는 있어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좋은 주제로 또 청기누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